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게 쏠린 미국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한국에 알려왔는데요. 워싱턴에 따르면 미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 개최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다음 달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칩4 동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자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 미 의회가 반도체 산업 대규모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 최강자인 한국의 선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당연한데요. 벌써부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면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의 주중대사가 부임한 날 이 같은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팽팽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을 세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칩4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요. 앞서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칩4 동맹 동참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을 할지 미지수라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이 동맹을 택하면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튿날 주중 한국 대사 부임이라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장기적인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8월 말까지 칩4 동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견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다운 발상이다. 한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팩트다. 탈중국은 빠를수록 좋다.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중국에게 말려 들어가면 다시는 독자 생존할 수 없는 의존성 시장으로 바뀔 뿐이다. 중국은 그냥 거대한 시장으로만 봐야지 신뢰관계를 쌓아갈 대상이 절대 아니다. 중국의 협박에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지금 아프더라도 견뎌야 한다. 원래 아쉬운 사람이 말이 많은 법이다. 칩4 동맹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국은 무조건 반도체 독립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서는 게 한국에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중국이 독자 개발해서 시장성이 있으면 벌써 했을 거다. 쫄지 말자. 주제를 알고 협박해라 등 중국을 향한 분노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우리에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같은 상황은 조금 불편하긴 할 텐데요. 작년에 한국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39%, 홍콩을 합하면 60%에 달하며 더욱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일부는 중국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도 한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말로는 협박처럼 하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억지스러운 압박에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만의 산업 무기, 글로벌 공급망 B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메모리 시장 강자로 작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만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게는 자국에서 쓰이는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자체 조달 비율은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대체할 만큼의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요. 반도체는 경쟁이 심한 분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의 비교 우위를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루이스 수석 부소장도 중국은 한국 말고 대안이 없다며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크게 지적했습니다. 즉, 중국의 한국산 반도체의 높은 의존 현상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중국에선 망했던 반도체 기업 칭화윤희가 부활한다고 신호탄을 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또다시 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다가 자금난으로 파산 신청을 했던 칭화윤희그룹이 약 1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칭화윤희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회장,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자회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와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앞서 칭화윤리는 무리한 확장 끝에 파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처럼 지주회사를 세워 자회사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를 잘못 뺏겨 불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CNBC도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꼬집으며 자급자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CN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소위 반도체 시장 선도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중국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한국 기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중국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본인들 스스로 반도체를 키워서 한국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본인들의 기술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스파이를 키워서라도 삼성 등 한국 기업들로부터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단 한국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탈중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도 빠르게 한국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노력 중으로 조만간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보조금,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첫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520억 달러, 약 69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삼성 등 한국 기업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해 64대 34로 통과시켰습니다. 외신들은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든 결국 한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최대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삼성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급 파운드리 공정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존 세계 최고 성능 디램인 HBM3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HBM3를 단 7개월 만에 고객사에 공급하며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초고속 AI 반도체 시장에 새 장을 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만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예산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으로 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제를 포함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반도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진행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한국은 반도체 공정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순도의 100%에 가까운 물, 초순수는 여러 정밀 산업에서 쓰이지만 특히 반도체 제조에서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첫 번째 성과로 초순수 생산시설인 고순도 공업용수 실증 플랜트가 10월 경북 구미에서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첫 반도체급 초순수를 만드는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해답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길이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